즉 역사적으로 65,000호가 넘었던 시기가 우리가 통계 집계 이래로 한 3번 정도가 있어요. 지금을 그거밖에 안 돼요? 포함해서. 네. 이제 지방의 한 아파트가요. 네. 특별 공급 청약에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정말 입지적으로 뛰어난 곳이 아니라 한다면은 다 지금 청약 미달이거든요. 미분양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2025년 지방 부동산 긴급 점검, 긴급 예측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부동산을 가장 잘하는 남자 비긴플레이스 표 대표님, 박상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방 부동산이 가망이 없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방 미분양 현실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체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미분양 수가 총 65,000호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지방에 대한 미분양 비중이 약 80% 가깝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악성 미분양이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준공 후에 되어 있는 미분양을 뜻하고 있거든요. 준공 후 미분양 자체도 이제 18,000호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도 지방에 많이 쏠림 효과, 즉 80%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구나라는 부분으로 그냥 인식을 할 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제 각각의 별로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관심 단계, 위험 진입 단계, 그리고 위험 발생 단계.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관심 단계는 64,000호가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 위험 진입 단계는 99,000호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5,000호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관심 단계에 지금 들어서 있는 단계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악성 미분양이 증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에도 새롭게 분양이 되고 있는 이제 새로운 신규 분양 또한도 증가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지방의 미분양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 특례. 그래서 주택수가 많이 있어도 미분양을 산다면은 1주택자를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하면서 각가지 이제 혜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분양 수치로 지금 숫자로 얘기하니까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역사상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약간 뭐 관심 단계다, 심각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즉 역사적으로 65,000호가 넘었던 시기가 우리가 통계 집계 이래로 한 3번 정도가 있어요. 지금을 그거밖에 안 포함해서. 돼요? 네. 과거에 이제 2007년도 쪽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10만 호가 넘어가가지고 15만 호, 16만 호가 넘어갔었던 해도 있었었고요. 야, 16만 호. 예.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을 썼던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 초반에도 65,000호가 넘어갔었고, 또 지금 또한도 65,000호가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2009년도 당시에도 굉장히 미분양이 높게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PF 대출 위기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건설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도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금융권 자체에서도 이게 이 피해가 계속 연계가 되다 보니 당시에서도 저축은행 뭐 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뱅크런 해가지고 이제 은행 가가지고 돈 찾으러 가다 보니까 나라 경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었거든요. 그러한 그 레파토리가 지금도 그렇게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이 공급에 나선 이제 지방의 한 아파트가요. 네. 특별 공급 청약에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대요. 6대 광역시도 이제 지방에 속하긴 있지만 또 이제 광역시 외에 지방 도시들도 있는데 뭐 서울과 지방은 얼만큼의 온도차가 되는지 제가 자료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수요가 높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도 보통 이제 400대 1, 뭐 20대 1 해가지고 순위대에 이제 마감이 되는 단지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입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곳들,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제 수원 뭐 이런 데 대비해서 평택 아니면 저기 광주시 뭐 곤지암 등등 해가지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 내에 이제 마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저조했었었고 광역시 같은 경우도 정말 입지적으로 뛰어난 곳이 아니라 한다면은 다 지금 청약 미달이거든요. 광역시 같은 경우도 정말 입지적으로 뛰어난 곳이 아니라 한다면은 다 지금 청약 미달이거든요. 또 최근에 또 대구에 이제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청약이 이제 미달이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들이 이제 곧 계약이 마감이 되고 나면 계약이 아마 한 1월 24일, 25일 정도가 되면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단지들에 대한 그 세대수가 다 미분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 수는 또 급격하게 왜냐면 1000 몇백 세대, 뭐 400 몇 세대 하면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안에서도 이제 최근 자료가 이제 경북 포항시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 경북 구미시, 제주의 제주시 그리고 충남의 아산시 정도가 지방도시 중에서 꽤 많은 미분양 수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지방 부동산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네. 고민이 되시는 순간인 것 같아요. 지방 부동산 투자로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현재 조건을 보기 전에 과거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패턴으로 움직여졌는지 한번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 하반기 때는 이제 서울과 전국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역시별로 봐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만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했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그때는 어떠한 시점이었었냐? 시중에 통화량이 부족했던 시기가 이제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싼 아파트에 대한 거래보다는 저렴한 아파트에 대한 거래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10년 1월 달 기준으로 이제 서울, 경기, 그다음 지방 광역시 해가지고 서울 안에서도 이제 1급지, 2급지, 3급지를 좀 나눠봤거든요. 당시에 이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0년 1월 달 기준으로는 약 1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아, 가격 정말.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저렴하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2급지 같은 경우는 뭐 마포자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7억 초반, 그리고 상급지로 이제 조금 내려가면은 5억 중반, 4억 후반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광역시 부분을 따져봐도 울산에 있는 남구에 있는 문수로 아이파크 1차도 3억 6천, 수성구 범어 SK뷰도 3억 6천, 뭐 부산의 수영구의 삼입비치도 3억 3천, 굉장히 저렴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상대적인 가격이 얼마큼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서울 1급지에 있는 아파트와 지방 광역시에 대한 아파트가 약 4배수, 총 4배 정도의 차이가 났거든요. 그리고 지방 도시 같은 경우와 이제 서울 1급지 아파트와 비교를 하면은 약 5.5배수 정도의 차이가 났었어요. 2010년 1월 달에. 자, 근데 지금 현재 지방 광역시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서울 1급지와 약 5.5배수. 아까는 4배수였었는데 조금 더 높네요.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양극화, 이게 지금 더 심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약 11배수. 야, 네, 굉장히 크죠. 네네. 그런 와중에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북의 뭐 전주시, 충북의 뭐 청주시, 경남의 창원시를 보면은 약 33% 그리고 23% 또 14%의 상승을 또 보여줍니다. 자,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가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 거야가 아니라 그 가격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리고 시중에 돈의 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누군가에 대한 투자 수요는 저렴한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과거를 보면서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도시도 조금씩 거래가 지금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부동산이 이렇게 침체만 다 전국이 침체만 되어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부분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가자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사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PF 대출에 대한 위기, 즉 금융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분양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제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33평형 기준으로 4억 5천 미만으로 하면은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건설사에 대한 입장을 제외하고 실거주 혹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조금 대변을 해서 살펴본다 한다면은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 뭐 어떠한 금액을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입주한 지 1년, 2년 차가 된 아파트가 4억 5천 미만으로 되어 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분간 입주하는 물량이 들어올 수가 굉장히 저조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눈여겨볼 수도 있겠죠. 계속 분양이 없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점차 이제 매매에 대한 쪽으로 실수요자도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외지에 대한 수요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계속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악성 미분양이 판치는 2025년 부동산 시장, 저희가 어떻게 미분양을 접근해야 될지 기준점 딱 잡아서 가이드라인 드렸는데요. 그러면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 지방시장은 어디가 있는지 2부에서 조금 더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풀대표 박상용 대표님과 함께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